정치권 소식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24일까지 본회의가 열려요. 네. 먼저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부터 상정을 하고 국민의힘은 이제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이 여당이 마지막에 법안 상정 순서까지 바뀌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정 수준을 바꾼다는 건 좀 더 여론을 좀 우호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겠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런 만큼 필리버스터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굉장히 이 여당이 필요로 하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내란, 이름에 내란이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전담이 들어가 있죠. 예. 그 이야기는 대체로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민주당이 포기할 수 있을까?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로 엔진을 걸고 이 내란 전담 열차, 내란 전담 재판부 열차는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필리버스터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은 여론에다가 호소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요. 예. 필리버스터는 아무리 해봐야 24시간. 그게 과거에 민주당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진영 간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예. 그게 별로 중도층에 호소하는 것도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 국가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를 담은 예규를 제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은 일단 입법 강행 쪽으로 갔어요.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밀리는 순간 그동안 사법부를 압박해오고 했던 것 자체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럼 이게 사법부에서 했으면 되는 건데 뭐하러 그걸 그렇게 예. 야단복달한 거야.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은 정청래 대표는 뭐가 되며 이게 민주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청래 호에 올라탔던 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내용을 따지고 보세요. 지금 사법부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 재판부 예.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대법원의 큰 원칙인 사법부 독립의 원칙인 이 무작위 배당의 원칙, 판사를 예.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건을 추가로 이 전담 재판부에는 얹지 않아서 빠른 속도로 진행돼 다 만족됐잖아요. 그런데 왜 민주당은 자신들의 법안을 관철시키려고 하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내용이 비슷할 수 있지만 이게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했느냐 아니면 사법부를 못 믿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이건 내란 동조 세력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해야 명분이 서는 거죠. 그래야 지지층들이 야 잘했다 정청래 대표, 야 잘했다 민주당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으로서는 정청래 대표로서는 절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통일교 특검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제 공조하기로 합의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이제 관심이었는데 당초 수용 불가 입장을 계속 유지하다가 오늘 이제 수용 가능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조삼모사죠. 아침에는 3이라 그랬다가 저녁에는 4라 그랬다가 이게 이른바 입장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여론 때문입니다. 여론이 통일교 특검 안 하면 안 된다. 이건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다른 정치적 이유보다는 말 그대로 종교와 관련성을 보는 거예요. 아니 구린데 있어. 구린데 있으면 민주당도 끊어내야지 하는 생각이 민주당도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라는 것도 여론이 매우 높을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인 것은 이건 이른바 어떤 민주당 지지층의 강성 지지층으로만 막으려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그건 당랑거철입니다. 커다란 수레를 이 사마귀로 막을 수가 있는 게 당랑거철 아닙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 통일교 특검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거악을 척결하겠다라는 특검법에 동조하지 않고는 종합특검 이거 여론에 탄력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통일교 특검도 거부하면서 종합특검을 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이거 호응을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이건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게 만약에 이 통일교 특검을 안 받아들이면
그것에 대해서 또 이 정청래 대표 또 심지어는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향할 그 문매를 또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칫 대통령실에서 이제 청와대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거 받아요. 이래버리면 완전히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위상, 김병기 원내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왕왕왕왕. 저는 또 정청래 대표도 한풀이 꺾겠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쿠팡 때문에 무슨 70만 원 우는 식사비 나오는데 난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 먹어. 이것도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곤혹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사실 그냥 숫자로 따지면 수적 우위이기 때문에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안 거죠. 받아도 돼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이걸 따지고 보면 여야다 뒤지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라고 예. 당당할 것 같아. 국민의힘이라고 안전할 것 같아. 일장의 약간 물타기 성격도 있는 거죠. 서로 손해 볼 것이 없다라는 물밑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선 변화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와요. 문제는 실질적인 행동일 텐데 몇 가지 주요 변수들이 있죠. 이거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쌓여 있는 문제들이 간단치가 않아요. 근데 네. 첫 번째로는 장동혁 대표도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지율 문제, 내년 지방선거 이런 것들은 정말 나가는 후보자들이 아우성이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지율도 또 최근에 변화는 있어요.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장동혁 후보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올랐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경쟁력이 되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장동혁 대표도 당내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요구, 심지어는 찐윤 원조인 윤한홍 의원도 통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지율도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 경쟁력도 있고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두 번째,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관계, 네. 또 지난 과정에서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이 정부와 이 대항했던 그 장동혁 대표를 당대표로 뽑아줬던 지지층들의 목소리, 그것도 외면 못해요. 전환길의 목소리도 외면하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또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당원 게시판 단계 문제, 예.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예. 중징계 예.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당심 70%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예. 놓여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나씩 풀어갈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은 철저하게 당무감사위원회에 맡기겠다. 난 단 하나도 개입을 안 하겠다. 두 번째로는 이 당심 70%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우리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당원들이 그걸 원한다면 하는 것이고 네. 당원들이 원치 않는다면 안 한다. 이런 쪽에 접근을 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변하기는 변하는데 누구의 요구대로 또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아주 강한 또 요구의 목소리대로 변할지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는 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 공격들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합당치 않은 부분은 또 내치면서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는데 두 가지는 꼭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는 지지율, 또 하나는 지방선거. 이것 때문에라도 장동혁 대표는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설의 내용도 이제 바뀔 수밖에. 그동안에는 굉장히 좀 강성이었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시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고 과제입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충청도 변해야 됩니다. 수도권도 변해야 됩니다. 장동혁도 변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명 변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성대모사가 똑같잖아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예. 이건 똑같다 이런 예. 감탄을 하는데 예. 저는 이제 1년 내도록 감탄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좀 아무렇지도 않네요. 아니요. 좋습니다. 공감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네. 그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 네. 동의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할 수 있는 폭이 커 보이진 않는데 변화를 했다고 느끼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도층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결국은 예. 그 변한 것은 지지율로 나타나겠죠. 예. 그러니까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예. 장동혁 대표를 향한 또 쓴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 공원이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갔어요. 음. 그 부분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그나마 장동혁 후보를 인정받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이걸
뒤집어 버리기에는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깨부수고 비대위를 가자는 목소리도 아니에요. 여론을 보면 예,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예, 예. 그럼 가긴 가야 되는데 안 변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난감하다 네. 또는 복잡하다 꼬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걸 결국 풀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가 풀 수밖에 없고 그 풀었는지 여부에 대한 지표는 결국 지지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장 대표의 변화의 한 축이 될 대목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첫 대형 토크 콘서트를 열었어요. 뭐 언론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제 대규모 공개 행보는 처음인데 이 행보 역시 계산된 행보겠죠. 그렇죠. 예. 한 전 대표도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한 전 대표가 침묵하고 또 위축되는 순간 바로 한 전 대표를 따르던 지지층, 위더은이도 있죠. 그다음에 또 주변에 김종혁 전 최고도 또 따르는 또 정치인들도 있죠. 현역 의원들도 있어요. 그럼 그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한 전 대표가 빼내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격은 탈당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탈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정치사가 먼저 탈당하는 순간 그건 완전히 배신자로 반역자로 정말 이렇게 몰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한 전 대표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탈당해서 나가면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전 대표로서는 이 반격의 또 반전의 모멘텀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무너뜨리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 당신 뭐하냐? 이재명 정부 민주당을 공격해야 되는데 당신 지금 당내 내부 총질하냐? 이런 목소리를 또 들을 수밖에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당원 게시판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없거든요. 예.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시간을 좀 이렇게 본인의 몸집 불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적어도 지방선거 이전까지 뭔가 판을 뒤엎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본인의 몸집을 좀 불려가면서 지방선거까지는 기다리고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고서 그 반격의 수위를 더 크게 또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입지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선거에서 한 전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이 행보가. 우리가 이제 역할이라는 것은 예. 한 전 대표가 그렇다면 지방선거 때 예. 가만히 있느냐. 예.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대부분은 역할을 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근데 그 역할을 할지 말지 여부는 또 장동혁 대표와 관련이 돼 있죠. 예. 예. 그러면은 뭐 선대위 선대본부장으로서의 공동선대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주겠느냐. 예. 그 다음에 또 지역구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뭐 어느 광역단체장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보궐선거에 국회에 원내로 입성하든지 이건 아마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미지수다. 아. 다만 그 부분을 뚫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은 지금 미지수 미정이에요. 장동혁 대표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몸집 불리기와 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른 이 어떤 정치적인 이 결정을 동원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예. 대통령실 앞서 얘기 언급이 조금 하셨는데 이번 주에 청와대로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뭐 다시 청와대 시대 개막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청와대 그러면은 경무대부터 시작해서 숱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사의 우여곡절이었고 숱한 이 비극들을 흑역사를 또 만들어봤던 것이 또 청와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물론 아니지만 그렇죠. 첫 번째로는 국민들은 이 소식을 접하면서 또 청와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불가피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수없는 비용을 들여서 용산으로 왔다가 다시 또 청와대로 옮겨가는 건 뭐야 하고 우리 국민들의 또 쏘가리를 할 거예요. 예. 또 답답할 거예요. 엄청난 지금 또 예산을 들여서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그런데 막상 또 용산에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정치적 명분으로 또 이 청와대의 전통을 개성하고
오히려 이 흑역사가 돼버린 용산에서 떠난다라는 이제 명분인 거죠. 또 영빈관 등 각종 부대 시설들도 청와대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안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뭐 국민들에게는 부분적 개방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저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말 그대로 불통, 구중궁궐의 문제, 이건 우리가 또 답습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업무실도 여민관, 많은 이 비서관들이 있고 수석들이 있는 또 사무실장이 있는 곳에 업무를 마련해서 대부분 거기에서 이야기한다, 본관에 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수많은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는 소통을 강조했지만 다 무너져버린 경우들이 바로 청와대 역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잘 실천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진정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참모습만큼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걸 얼마나 각성하고 남아있는 이제 임기 한 4년 6개월이 되나요? 그걸 얼마나 그 각성된 진정성을 뭐 마음에 품고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청와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